자, 학습 모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도면에다가 공차 이런 거 기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끼워 맞춤 공차를 먼저 넣어 보려고 그래요. 동력 전달 장치 4번, 동력 전달 장치 4번에 드로잉 파일을 열어 놓은 상황이고요. 동력 전달 장치 4번에 3번 부품이죠. 3번 부품 플랜지에다가 지능형 치수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파이 30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치수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 치수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속성창은 치수 속성인데 치수 속성에서도 값을 우리가 좀 편집을 할 겁니다. 끼워 맞춤 모형차를 기입하려고 해요. 끼워 맞춤 모형차를 기입하려고 해요. 자, 스크롤을 내렸더니 공차의 정밀 요 항목에 값을 맞춤으로 선택할게요. 맞춤으로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이 유형을 보시면 요것도 끼워 맞춤으로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끼워 맞춤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끼워 맞춤으로 선택을 해 줄게요. 그래 놓고 요것이 분리 없는 세로 스택으로 가거나 뭐 요런 거 변기할 때 요거 쓰는 버튼이고요. 우리는 원통 형상으로 아이콘이 생겨 있는 거 있죠. 요거 눌러 가지고 축이라고 해서 축에 끼워 맞춤 모형차 H6을 넣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치수가 선택이 되었을 때 치수의 속성을 편집하는데 맞춤, 여기에서도 또 끼워 맞춤이라는 유형으로 또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요 아이콘이 축에 대한 끼워 맞춤을 기입할 때 선택하는 아이콘입니다. 여기 이 원통이 축의 역할을 하거든요. 요 원통이 축의 역할을 하거든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리스트 중에서 끼워 맞춤 모형차 H6을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면 기준 치수 32 기준 치수 뒤에 H6이라고 이렇게 기입이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신기하죠? 자, 솔리드웍스에서 드로잉 파일에서 끼워 맞춤 모형차를 기입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끼워 맞춤 모형차를 기입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이 치수공차를 이렇게 위 치수공차 표현하는 거, 아래 치수공차 표현하는 이런 스택 치수 기입하는 방식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이런 방식을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앞서 플랜지 가지고 여기 끼워 맞춤 모형차 기입하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그 옆에 우리는 뭐를 추가해 놨냐면 요렇게 그 국부 투상을 사용하려고 요 투상을 표시해 놨거든요. 여기다 5라는 치수를 넣고 여기다 스택 치수, 위 치수 형차 플러스 얼마, 아래 치수 형차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넣는 걸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뷰를 좀 확대해 놨습니다. 자, 지능형 치수 또 갑니다. 지능형 치수.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5라는 치수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5라는 치수를 넣어줬어요. 역시 이 치수의 속성에서 공차 정밀을 선택할 텐데 맨 밑에 있는 맞춤 공차만이라는 거를 선택해 볼게요. 맞춤 공차만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순간 바로 열고 공차만,
요거를 선택하는 순간 치수 기준 치수 옆에 요렇게 위 치수 허용차를 기입할 수 있고 아래 치수 허용차를 기입할 수 있게 요렇게 폼이 생겨요. 이랬을 때 여기 속성창에서도 마이너스 부호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위에 대한 것으로 플러스 쪽에다가 해당하는 공차 값을 입력하시면 얘네들이 바뀝니다. 얘네들이 바뀌어요. 자, 해볼게요. 저는 플러스 0.02 정도 가고요. 마이너스 0.01 이렇게 뜨도록 고쳐 볼게요. 근데 메시지가 잠깐 뜰 겁니다. 그죠? 공차를 직접 수정하면 패러메트릭이 아닌 공차를 만듭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변수가 아닌 것으로 공차를 만듭니다. 오케이 할게요. 여기서 얘를 플러스 0.02 이렇게 타이핑 해 놓고 다음 창을 클릭하는 순간 업데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아래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01 되게 숫자만 바꿔주고 다른 창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위에 쓴 거를 위 치수 허용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 쓴 거를 아래 치수 허용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기입하는 것을 이름으로 분류할 때 치수 공차를 표현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치수 허용차 표시하는 방법. 오토캐드 기능이었다면은 스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스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학습 모듈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표현하는 방법도 예를 들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또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 4번 드로잉 파일 만들어 놓은 거에 본체에서 연습을 해 보려고 해요. 요 모서리에서 요 중심선까지 요렇게 지능형 치수를 한번 넣고 이거를 편집하는 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편집하는 걸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저는 지능형 치수라는 명령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주석에 중심선 기능으로 본체에다가 중심선을 미리 추가한 상태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변에서 중심선을 클릭해 가지고 64라는 치수를 지능형 치수로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 64 들어가는 거는 쉽죠? 그런데 요 앞에 요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놓고 자, 스크롤을 저는 좀 내렸는데요. 치수 텍스트라는 창이 있습니다. 치수 텍스트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괄호 열고 dim 이렇게 써 있는데요. 괄호 닫고 여기서 dim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현재 객체에 사용된 치수 요거를 의미해요. 요 텍스트를 의미해요. dim은 뭐의 약자였어요? 디멘션의 약자예요. 치수의 약자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다가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쓰려고 하는데 치수 텍스트 밑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콘이 있네요. 이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dim 뒤에다가 커서를 클릭해 놓으시고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모드 PM 그렇게 뜹니다. 꺽쇠가로 안에 모드 다시 PM 그런 식으로 입력이 돼요. 즉 내가 이 아이콘을 클릭하는 행위가
솔리드웍스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편집하는데 dim 뒤에다가 mode pm이라는 거를 추가하시는군요. 얘는 이렇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커서 프롬프트를 dim 뒤에다가 클릭해서 깜빡거리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아이콘을 눌러줘요. 그러니까 기준치수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갔죠. 요때 나는 타이핑을 하는데 0.023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요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드 PM이라는 게 모드 다시 PM 이라는 게 요 기호인 셈이고요. 그 뒤에 내가 타이핑하는 대로 허용차가 이렇게 기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요것이 이렇게 모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뭐 더 연습해 볼 만한 거는 그래요. 이제 데이텀을 기입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데 보니까 모듈 요런데 보니까 바닥면에다가 데이텀을 A 이렇게 넣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드에서는 이 데이텀 A 이거 넣느라고 우리가 고생 많이 하죠. 툴리더 가지고. 근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요거 넣기가 쉬워요. 데이텀 피처 이겁니다. 주석 탭에서 데이텀 피처 찾으셨나요? 일단 화면을 잠깐 축소해 놓을게요. 여기 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자, 현재 나는 이 본체 부품의 1번 부품의 정면도가 더블 클릭 강조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데이텀 피처 요거를 할 텐데 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모서리 면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치수 보조선을 내가 선택을 해서 방향을 이렇게 배치되게 커서를 아래쪽으로 놔두는 걸 해볼게요. 자, 데이텀 피처 클릭입니다. 치수 보조선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이 치수가 하이라이트 강조 표시가 뜨죠? 그죠? 요때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커서를 이렇게 빼니까 얘가 지시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클릭. 다른 데이텀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데이텀은 나는 이 면에다 찍으려고 한다. 이게 정렬이 잘 안 됐는데 클릭하는 순간 면에 정렬이 돼서 나와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 봤고요. 쌤, 나는 이 문자를 바꿔야 되는데요. 데이텀 기호를 선택하시면 속성창에서 라벨 설정 요거의 문자를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기입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하공차를 기입을 해 볼게요. 참, 이거 할 때 먼저 치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자, 치수를 먼저 좀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쯤에다 갈까? 이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 가지고 지능형 치수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 놓을게요. 지능형 치수로 먼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 놓을게요. 지능형 치수. 사실 이 치수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42파였죠.
자, 그런 거로 요거 스크롤 요렇게 내리셔서 요거 좀 편집합시다. 자, dim을 선택하고 치수 텍스트에서 dim을 선택하고 지우세요. 이거에 dim을 선택하고 지우세요. dim 요거 선택하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지워지고 메시지가 좀 떠요. 뭐 어떻게 뭐 공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냥 yes 하세요. 비었죠? 치수 텍스트 창이 아무것도 없죠. 요 상황에서 나는 기호로 파일을 선택해서 커서 프롬프트가 여기 앞에서 깜빡깜빡거릴 때 파이 기호를 먼저 클릭할게요. 그러고 파이 기호가 모드 파이 뭐 그렇게 입력이 돼서 들어가면은 여기에다가 42라고 타이핑 할 거고 H7일 겁니다. H7 끼어 맞춤 허용차도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을게요. 아, 쌤, 저번에 저 위에다가 그 공차 끼어 맞춤 이거 넣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 원본 치수부터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 텍스트를 아예 편집하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모드 DIAM 이렇게 뜨는 거였군요. 요래 놓고 4, 2 해놓고 대문자 H7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 텍스트 창에 이렇게 그대로 타이핑이 되셨나요? 아이고, 또 창이 가려지네. 자, 치수 텍스트에다가 요거를 1번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타이핑하는 대로 요렇게 기입이 된 거죠. 요렇게 기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기아공차 기입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나는 이 기아공차라는 거를 선택해서 주석에 있는 기아공차를 선택해서 커서로 이 치수 보조선을 클릭할 거예요. 1번 이 치수 보조선을 클릭할 거고 빼면은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지시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에 클릭해서 배치를 할게요. 일단 해볼게요. 아, 참, 먼저 속성을 넣는 것부터 있었네. 쏘리. 자, 기호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기호는 평행도를 선택할 거고요. 공차값을 넣을 때 기호는 이거 좀 키워서 너무 키웠나? 기호는 요 화살표 눌러서 평행도 공차 기호를 찾아주시고요. 공차 요 칸을 클릭한 상태에서 파이 기호를 눌러주면 여기 파이가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 놓고 0.009 뭐 그렇게 갑시다. 가상의 수치예요. 그래 놓고 데이텀을 넣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 뭡니까 A 이렇게 데이텀 기호를 넣어 놓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저는 파이 기호 넣고 그 다음에 그 데이텀 대문자 A 요렇게 넣어 놓고 아차, 값을 안 넣네. 요거에다가 0.009였죠. 그렇게 넣기로 했죠. 자, 그러면 기입 틀의 내용은 완성이 됐네요. 미리 보기에서 완성이 됐죠. 확인 누르고 이제 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배치를 하겠어요. 자, 치수 보조선에다가 내가 커서를 가져다 댈게요. 아차, 이게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이 배치가 된 게 여기에 겹쳐 있었을 거예요.
기입틀을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 버리세요. 기입틀을 클릭하고 당겨 버리세요. 그러면 지시선이 나와 가지고 정렬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아공차를 기입하기 위해서 이 치수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기아공차 선택해 가지고 기입틀을 입력해 달라고 할 때 먼저 평행도 공차 한번 잡고, 자, 공차 1을 커서로 클릭해 놓고 파이 기호 한번 입력하고, 수치를 입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클릭했어요. 0.009 이렇게 넣고, 데이텀을 A 클릭하고 난 다음에 A 이렇게 타이핑 했고요. 확인 누르면 일단 기입이 됐죠. 기입틀을 클릭해서 이게 또 왜 이렇게 안 빠져나오냐. 치수 보조선을 클릭하는 거를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자, 다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조선을 딱 클릭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 거 안 나온 거는 지시선이 표시 없음으로 이게 속성이 잡혀서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거 꺾는 멀티조그 지시선 요런 식으로 요거 좀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거 아까처럼 딱 깔끔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았네요. 자, 요런 식으로 기아공차를 우리가 기입할 때 요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쭉 해가지고 치수 기입하고 요런 것들은 사실 웍스에서 제가 잘 안합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능사 실기 연습할 때 이거를 오토캐드에서 다 기입해 버릴 거예요. 그런 거로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은 이제 선택하고 쭉 지웁시다. 요거 놔두면 또 헷갈릴 거예요. 3번 부품에서도 편집했던 게, 연습했던 게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치수 객체들이 포함되고 기아공차나 그런 것 표시된 것들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으로 거칠기 보호만 간단하게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거칠기, 표면 거칠기. 자, 이번에는 치수 없이 해도 되니까 바로 갈 텐데요. 표면 거칠기 표시, 주석의 표면 거칠기 표시, 요거를 어디에다 할 거냐면 요 면에다가 한번, 아니다, 요 면은 안 맞다. 가공되는 면을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요 면에다가 배치하는 거를 할 거예요. 자, 표면 거칠기 표시 들어왔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 표시 들어왔는데 기호부터 먼저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놔두고, 먼저 표면 거칠기 표시 누르는 순간 표면 거칠기 속성 중에서 절삭 가공을 한다는 의미에서 요 기호 위에 행에서 중간에 있는 애 요거로 아이콘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커서를 따라다니던 요 기호가 짝대기 생기면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기호 레이아웃에서 이거 이거는 그냥 놔둡시다. 요거는 됐고, 어디 갔노? 여기에다가 요 칸에다가 소문자 X 이렇게 기입을 해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기호 레이아웃에서 왼쪽에 아래에 있는 칸이에요. 여기에다가 X라고 이렇게 기입하면 거칠기 부호 생성된 거에 미리 보기로 X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다른 것도 더 기입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까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미리 보기에 이렇게 뜬 거를 나는 어디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한다? 요 모서리 선에 가져다 대고 클릭. 거칠기 기입이 됐나요? 그죠? 요렇게 표면 거칠기를 기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D 솔리드웍스 2D 드로잉 파일에서 편집할 수 있는 치수 기입하는 거나 기하 공차나 또는 공차 치수 공차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쭉 살펴봤어요. 자, 연습해 본 것들은 지우시고 저장하세요.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